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영역 5강의 2번 지문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줄에 스탑 헌팅이 나오죠. 위에 메모해 놨는 거 보시면 스탑 ing는 동사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다. 이거와 비교해서 스탑 투 부정사는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동사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가끔씩 멈추어서 동사하다란 해석으로 해야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시고, 다음에 alive란 단어는 서술적 용법, 다시 말해서 보로 사용될 수가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liv는 동사는 live지만 형용사로는 live란 발음을 하는데 제한적 용법, 제한적 용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한정적 용법이랍니다. 이 live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조금 이따 밑에 문장에 나올 거예요. 반드시 구분하시고, 두 번째 줄에 보면 by watching이 나오죠.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동명사인데 보통 이런 구조는 동사함으로써라는 뜻으로서 어떤 내용상 방법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야생소들을 지켜봄으로써, 관찰해봄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as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접속사로 뭐뭐 하듯이 뭐뭐 이듯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에 could have begun, could have pp죠. 쭉 가서 and 다음에 made가 나옵니다. 이때 made는 could have begun이라는 이 begun과 병렬 구조죠. could have pp 구조가 두 개가 나와 있죠. 다음에 a few risky and creative ventures인데 few란 단어는 무조건 뒤에 복수형 명사가 온다는 것도 꼭 챙겨두시고, 다음에 start는 동명사도 오고 투부정사도 옵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이때 bringing, 그 다음 저 뒤에 building, 그 다음에 trying, 세 개가 start 연결되는 동명사 구조로서 병렬 구조고, trying to keep them alive인데 try to 부정사에서 keep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구조입니다. 이때 alive가 형용사로서 목적보로 쓰인 서술적 용법이죠. 이 자리에 live란 단어를 쓰면 틀립니다. 다음에 옆으로 쭉 가서 they'd been watching, had been ing죠. 과거 완료 진행형인데 만약에 had been watched를 쓰면 틀리죠. 왜냐하면 watch는 관찰하다, 지켜보다라는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이 pp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the kettle이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형, 즉 능동형 형태로 써야 됩니다. had been pp는 틀립니다. 주의하시고, 다음에 they knew, 그 다음 shared, came, 세 개의 단어가 주어에 걸리는 동사의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about 다음에 raising, raised 타동사죠. 뭐 기르다, 재배하다, 사육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래서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raising이 동명사인데 여기에 rise의 동명사인 rising을 쓰면 틀리죠. rise는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오르다, 올라가다 뜻이죠. 상승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they have been watching 이 문장부터 밑에 raising their own cattle 이 문장까지는 1분 영문법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it was a simple task to do에서 it이 가주어, 이걸 또 형식 주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일부 선생님들은 to do는 진주어, 내용 주어라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specific individuals, specific, 특정한, individual은 개체들이죠. 사람이 개인들인데 동물은 개체들입니다. 특정한 개체들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breed는 사육하다죠. 사육할 특정한 개체의 선택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은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올 때 그 to 부정사 앞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잘 구분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when a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가 암컷
야생소 사냥을 중단을 했을 때 그 야생소 무리들은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더 가까이 있는 것, 존재하다는 말은 인간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암컷 야생소 사냥을 계속 하다가 딱 중단해버린다고. 그러면 암컷 야생소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 경계를 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더 가까이 인간이 와도 그거를 용인한다. 자기들이 봐준다는 이런 이야기죠. 다음 문장에 그 야생소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먼 조상님들이죠. 아주 오래된 먼 조상님들이 포식자를 관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듯이 이 더 최근의 조상님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조상님들이겠죠. 이 조상님들은 could have begun to understand the life cycle of the wild cattle이죠. 그 야생소의 생애의 주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모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야생소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야생소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인간한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연구를 했겠죠. They started bringing a few as youngsters. 이 더 가까운 조상님들은 새끼였을 때 몇 마리 정도를 마을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들을 사람들이 사육할 수 있는 걸 성공시켰다는 거죠. 이야기 흐름은 부드러워요. 그들은 관찰을 계속하고 있었어. 그 소들을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주기에 대해서 알았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도 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소를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공동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협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prey domestication, 먹이의 가축화가 탄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가축을 잘 키워서 식용으로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잔인하죠.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게. 그러나 그게 자연의 어떤 생존 원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과거에서는. Once cattle, sheep, pigs, llamas, and goats were living with humans. 소, 양, 돼지, 라마, 염소가 인간과 함께 살게 되면서 It was simple task, 간단한 일이었어요. to do, 진주어인데 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울은 양모죠. 그 다음 우유 생산 또는 고기를 위해서 빨리 성장시키고 빨리 키우는 거죠. 어떤 성장 촉진제를 주사를 줘가지고 고기를 위해서 빨리 키우는 거, 이런 거를 위해서 direct manipulation,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행동과 어떤 형태의 형성을 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생명공학 쪽으로 발달되면서 인간은 이제 동물들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유전자 변형도 하고 빨리빨리 키워서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용도로서 활용하기가 쉬웠다는 거겠죠. 동물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자, 그 다음에 The selection of specific individuals to breed입니다. 사육할 특정한 개체들의 선택은 initial step이죠. 첫 단계, 첫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toward 뭘 향한? 현대의 가축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그리고 햄버거가 탄생됐다. 햄버거의 재료는 고기죠. 돼지고기든 또는 소고기든 간에 고기죠. 그래서 가축을 키워서 식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도입 부분에서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어떤 관계가 변화된 것을 운을 띄워서 쭉 출발했어요. 조상들이 사냥을 중단해버리니까 야생소들이
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느낌이고, 따라서 야생소의 생애주기를 조상님들은 관찰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이 뭐가 나왔습니까? 먹이의 가축화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야생소 새끼를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지어주고 계속 살려두려고 시도를 했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먹이 가축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장에서 6번째, 7번째 문장 걸쳐가지고 현대 가축화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동물의 행동 및 형태를 형성을 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가축화로 인해서 햄버거라는 음식이, 식품이 탄생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는 보기를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또는 관련 없는 내용은 전부 제거시키세요. 그러면 정답이 보입니다. 1번에 다이어트 식단이죠. 대선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가공된 식품에 많이 의존하는 식단은 필수적인 영양소가 결여될 수도 있다. 틀렸죠? 두 번째, 도메스티케이션 가축화입니다. 가축화는 현대인을 위한 식량 공급원의 개발로 이어졌답니다. 그 먼 조상님들부터 가까운 조상님들까지 가축을 데려와서 키워가지고 계속 살려둬서 식용으로 쓰고 식품으로 사용됐고 다양한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대인들을 위한 식품 공급원의 개발로 이어졌다. 햄버거가 탄생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2번이 정답이네, 그죠? 3번에 Our fast-paced modern society, 우리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편리한 그리고 빠른 식사 선택들, 이런 말 없죠 본문에. 다음 improper handling of meat from domesticated animals, 가축화된 동물들로부터 고기를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안 좋게 취급하는 것은 may lead to foodborne illness입니다.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었을 때 사람들이 몸에 이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다뤄야 되는데. 근데 이런 내용도 없죠. 다음 4번에 over reliance는 과잉 의존, 과대한 의존입니다. On a small number of domesticated species, 소수의 가축화된 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식품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야생동물의 가축화와 그 역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야생소를 사냥하는 걸 중단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무리가 인간이 가까이 오는 것도 용인을 했어요. 왜? 두려움이 적어지니까. 그러면서 인간들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소의 생애주기를 관찰했겠죠. 이것을 토대로 소를 마을로 새끼 때 데리고 와서 기르고 결국에는 가축화에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가축들은 인간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축화를 통해서 식단까지 영향을 주는 어떤 결과를 이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